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어떤 지역을 제대로 소개받는 법, 그것은 아마도 그곳에 살며 또 그곳을 사랑하며 그곳을 즐기는 이에게 소개를 받는 것이 최고겠죠. 그렇게 속초를 소개받기 위해선 아마도 이분의 안내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오늘 속초로의 입문여행을 안내해 주실 김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온 김영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속초에 가 보신 분들이거나 그 책을 좋아하셔서 또 최근에 이제 인디 서점들이라든지 그 네.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갖춘 독립 서점들의 형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화 서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바로 그 동화 서점을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건데 네. 서점에서의 삶,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저희는 되게 이제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은퇴 후의 삶 이런 거 떠올릴 때 네. 커피숍에서 아주 여유 있게 음악 네. 들으면서 커피를 내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네. 서점에서 책 냄새를 맡으며 네. 우아하게 책을 꺼내보면서 어떤 인생의 후반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서점 운영이 그렇게 바쁩니까? 말씀하신 그런 서점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로망 같은 것도 실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자가 건물이 있고 다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을 때 네. 그렇게 서점을 운영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생계로서 서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쉴 수 없는 고단한 나날을 보내는 게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엘도라도는 서점에도 없는 거고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의 이제 첫 권으로 발매된 속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속초. 이곳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실향민의 도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왔다가 미처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제 머무른 곳.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속초에서 나고 자라시면서 느꼈던 어떤 속초의 어떤 이미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서울 생활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또 비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책의 표지에도 적혀 있는 속초는 실향민의 도시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라는 카피를 쓴 것처럼 이 말이 속초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문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속초의 과거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거의 끝물을 경험하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속초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속초라는 땅이 정말 사람들이 아예 살지 않았던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을처럼 있던 곳이었어요. 이런 도시라고 부를 수가 없는. 네. 근데 그런 땅 위에 한국전쟁 이후에 실향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업활동, 수산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2세대, 3세대 후손들이 어업과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속초가 대자연을 품고 있다 보니까 관광업으로 도시 경제 기반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그 중앙 쪽에서도 이제 삶의 어떤 터전들이 마련이 되자 네. 그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선택이 되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관광업으로서 이제 주산업이 바뀌기 시작한다. 네. 현재 저도 속초에서 살고 있는 3세대인데 이 3세대 인구들의 대부분이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속초의 성격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면 왜 이제 외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속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좀 저희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속초 하면은 여기야말로 어떤 랜드마크일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속초에 많이 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동명동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명동 성당. 네.
저도 여기 처음 한 2번 정도 지나가면서 잠깐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성당 참 묘하더라고요. 네. 도시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업화되어 있는 그 종교 시설들을 보다가 네. 이 동명동 성당을 보면 종교의 어떤 본질 같은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네. 않나요? 예, 맞습니다. 워낙 성당 규모가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워낙 작고 네. 또 성당 풍경이 너무 고즈넉한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저도 방문할 때마다 많이 받고요. 이 동명동 성당이라는 곳은 보통은 해맞이 장소로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1월 1일에 해를 보러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네.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속초 앞바다에 뜨는 해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명동 성당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이. 네, 뭐 자연의 경위와 이제 종교의 신성함이 같이 맞물리는 공간으로서 아주 굉장히 신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네. 역사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일단 이 성당이 세워진 게 1952년도인데요. 1952년이면 네. 전쟁 중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전쟁 중에 지어졌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속초가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모여 살기 시작한 동네였어요. 네. 근데 이 피난민들 중에서 신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금 전쟁 때문에 온통 영혼과 생활이 다 파괴된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줄 수 네,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근데 그게 또 피난민들의 상황과도 잘 맞았던 게 피난민들은 당시 먹을 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당에 가면 뭐 우유가루나 이런 간단한 먹을 거리들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자인 척하고 식량을 보급받으러 가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성당이나 교회, 절 이런 데 가면 떡 주고 이렇게 빵 주고 하던 게 다 그때부터 이제 유래 같은 역사적인 어떤 행위들이군요. 사실 그렇죠. 영혼의 허기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육신의 허기부터 어떻게 해결이 돼야. 그래서 이 동명동 성당에 이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게 되는데 네. 전쟁 중에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네. 외형적인 대충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또 김영건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특이한 뭐 이 성당만의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맞이 명소라는 점도 굉장히 특이하고 큰 메리트인데요. 사실은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재밌는 점이 성모상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성모상은 이 동명동 성당의 초대 신부였던 원 파트리치오 신부께서 네. 그 당시 한 미군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군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성당에다가 성모상을 해외에서 배송을 해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 중에 어디서 성모상을 구해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전쟁 때 목숨을 이제 구원받은 그 미군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감사의 의미로서 성모상을 보내줬다. 네.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다. 네. 너무 깨끗하게 보존돼 있어서 저도 50년대부터 있었던 말하자면 전쟁 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60년 이상이 된 네. 그거 자체로도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간을 찾아가게 될 때 사실 네. 그 외적 아름다움도 봅니다만 그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하거나 또는 삶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성당은 동명동 성당은 참 한 번쯤 꼭 들려볼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성당 자체도 전쟁 유물인데다가 네. 네. 올라가면 아름다운 해맞이 명소도 즐길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속초 하면 역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항이잖아요. 네. 여기 항 정말 많고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배에서 갓 잡아온 네. 그 싱싱한 활어들을 직접 직거래를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네. 사철 이제 그 항이 붐빈다고 하는 건데 네. 대표적인 항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항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항으로 대포항이라는 곳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포항? 네. 서울 사람 치고 대포항 안 가본 사람도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네, 속초는 몰라도 대포항은 대포항 가죠.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포항에 만약 지금 방문해 보시면 말씀하신 그렇게 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소들이 즐비해 있어서 네. 대포항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곳이 어떤 곳인지 헤아려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요. 저희끼리는 그냥 어디가 더 싸냐. 이것만 생각을 하지 그 항 자체부터 역사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대포항이 100년 정도 된 항이에요. 100년이요? 네네. 굉장히 오래된 오. 항구고 속초의 최초의 항구이자 속초를 말하자면 속초를 낳은 곳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초를 낳은 곳이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속초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수산업과 어업으로 시작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네. 도시 경제의 기반이. 근데 그 수산업과 어업은 항구에서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항구의 첫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포항. 그래서 속초의 모든 항구는 대포항에서 서서히 발전되어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포항이 일단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고 넓어지자 그 지역에 가까운 또 조그만 항들이 이제 생겨서 말하자면 큰 배들이 대포항으로 들어왔다가 네. 뭐 작은 배들은 또 그쪽으로 또 움직여서 거기다 또 물건을 풀어놓기도 하고 네. 또는 뭐 대포항을 들렸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돼 나갔다 항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10년 전이라고 하네요. 110년 전이요? 네, 1909년 2월에 개항을 한 곳이고요. 또 동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항구에 속해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는 곳이었고 실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도 따로 있었고 그렇게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적산가옥들 촌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110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네. 시작이 되면서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초의 어떤 젖줄처럼 네. 말하자면 양분을 공급하는 그 공급지로서 이제 네. 최초의 이제 이 대포항이 시작이 됐다. 네. 대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냥 한자 그대로 큰 포구라는 뜻입니다. 큰 포구.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포구다. 네. 근처에서 제일 큰 포구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냥 그 노량진 수상시장 같은 네, 건물들이 맞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네. 조금 사실은 실망하긴 했어요. 제가 네. 어릴 때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거기 이제 비치 파라솔이라고 하나요? 파라솔 밑에서 예. 직접 거래하시는 할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잘 아시네요. 네, 그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미가 막 그 있었는데 이것저것 네. 막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도 네. 있고.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그런 파라솔 이제 난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난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포항에. 난전의 묘미가 이제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배를 보면서 직접 보잖아요. 네. 싱싱한 활어를 바로 맛볼 수 있고 또 직접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활발한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포항 근처 땅을 매립해서 그 대형 주차장이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주차장이 생겼고 그 과거의 그런 난전들, 오징어 튀김, 새우 튀김 그런 가게들은 전부 다 상가 안으로 일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웠던 게 이 대포항을 쓰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품은 이야기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곳인데 막상 방문했을 때는 역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간판들만 보이니까. 간판도 그 뭐 약간 통일 뭐 이렇게 시켜놓은 것 같은
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쉽네요. 횟값 쌉니까? 대포항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대포항 유명해서 비싸죠. 네. 그치,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데가 좀 비싸다. 그래서 조그만 데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포항 나온 김에 네. 근처에서 좀 싼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같은 항구인데요. 동명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명항. 동명항이라는 곳은 사실은 속초의 중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그래서 차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거나 속초에서 속초를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지나칠 수밖에 없는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교통편이 일단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동명항에 가면 똑같은 그 난전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은 대포항으로 가지만 로컬들은 동명항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도슨트 오늘 속초에서 동화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또 속초를 고향으로 가지고 계시고 잘하셨고 도시 생활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속초로 돌아가신 김영건 대표님과 함께 속초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1부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부와 3부에 가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하고도 아주 깊숙한 속초의 이야기들 또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김영건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